안녕하십니까. 증시 깍두기라는 최고의 유행어를 만든 제가 뭐 최근에 시장도 어렵고 이래서 무거운 얘기만 계속 한 것 같아서 오늘 좀 가벼운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쇼츠를 이제 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딱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가끔씩 보면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네. 최고 히트가 뭔지는 아십니까? 꼬불과 함께. 야, 그 조회수 20만이더라고요. 네. 그 100만 되면 우리 뭐 하자. 네. 안 그래도 재밌게 잘 보고 진짜 네. 편집하시는 분께 와 정말 편집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 정도로 저희 편집자가 편집 정말 잘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편집 잘한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거 재밌다라는 생각도 네. 하면서 그러면서 든 생각이 각도기님이 쇼츠를 왜 했을까? 네. 아니, 주식이 아니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걸 해갖고 어떻게 아. 좀 이렇게 수익에 보탬이 되려고 하려고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왜 하셨습니까? 되게 단순한 이유예요. 제가 코로나 걸려서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잖아요. 예. 영상 하나도 못 찍은 거예요. 하나도 못 찍었는데 이거 뭔가 좀 보여주기는 보여줘야 되겠는데 설날도 오고 하는데 찍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력이 조금 안 됐어요.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하루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해보고 확 줄였어요. 대담하는 거를.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주말에 올려드릴 것도 없고 이거 참 심심하네. 그리고 또 우리 편집자분들에게 우리 이 정도는 꼭 할게요 라고 이제 예. 그 서로 이제 협약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못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히려 우리 편집자의 실력이 더 잘 드러났죠. 진짜 재밌더라. 그리고 다음 영상이 또 이제 기대가 되고. 네. 근데 사실은 그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그 우리 그 증시 깍두기는 오히려 쉬웠을 것 같고, 왜냐면 정확하니까. 근데 그거를 다 뽑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 컷을. 정말 그게 네. 저도 깜짝 놀래요. 이걸 어떻게 뽑아냈지? 하면서. 뭐 편집하시거나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1시간 녹화해서 그걸 그대로 다 올린 게 가장 쉽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5분, 10분, 그러니까 10분짜리보다는 5분짜리, 5분짜리보다는 3분짜리도 압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쇼츠 올려서 이렇게 저희들께 웃음도 주고 네. 또 재밌다라는 네. 생각도 줬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편집자님 진짜 노고 많으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고요. 예. 최근에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만나셨잖아요. 예.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똑똑하더라고요. 정말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애널리스트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키가 누가 더 큽니까? 김진성 애널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저는 훨씬 큰 거라고 좀 크더라고요. 키가 네. 훨씬 더. 한- 그러시구나. 한 18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각도기님도 젊었을 때는 참 잘생겼다고 스스로 자부하시잖아요. 저요? 예. 그 나이 때 네. 각도기님과 김준성 애널 중에 누가 네.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머리가 다 있다는. 그러면 위시하고 가정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시하고. 그건 사모님의 유전자. 아니 위시하고 제가 거의 닮았는데. 그거는 유전자의 비율이 네. 제가 섞였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좀 조만간에 계시면 이제 바야흐처럼 털이 날 거예요.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네, 겁니까? 내년 이맘때쯤 기적이 일어나 있을 겁니다. 제 계좌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건가요? 이건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셨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사족팔공, 그 뭔지 모르겠는 똥땡이 박대리에 왜 그렇게 각도기는 집착을 하느냐? 걔가 뭐라고? 걔가 뭐 된다 그래서 뭐 테슬라의 주식이 더 오르고 네. 안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계속 사족팔공 열관리 이렇게 얘기하느냐? 라고 또 의문을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 배터리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배터리가 요즘에 그 충전을 100%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터질까봐 80% 지금 볼트 15래 볼트는 지금 80%만 충전하라 그래요. 그거 LG 완충하지 말고. 옛날에 아니 뭐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얘기는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최근에 상장한 회사. 어쨌든 그 지금 15래 볼트가 충전 권장 사항이 80%예요. 터질까봐. 그런 거 같죠? 모르겠으나 뭐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어떠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테슬라조차도 장거리 운행하기 전에는 요만큼 놨더라 그래.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사이를 충전하지 말라고 나와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리고 그 꾹 채우는 거는 또 고속 충전으로 하는 거는 조금 권장하지 않아요. 완속 충전이라면 좀 채워줘도 되는데. 그런데 4680으로 가면 한 그 건전지 한 개당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 덴서티가 굉장히 커져요. 노는 부분이 없이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4680을 하면은 지금 쓰는 18650이나 2170보다 쉽게 얘기하면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한 3분의 2 정도만 써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마일리지를 뽑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만큼의 수량을 담으면 훨씬 많이 달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400km가 아니고 500km, 600km, 700km도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게임 체인저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출력 시의 열 방출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충전할 때 고속 충전할 때도 열이 나지만 에너지를 빵 밀어줄 때 열이 빵 터지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겨울에 옷을 여러 겹 입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런닝 티셔츠, 내복, 뭐 일단 티, 그다음에 겉옷. 전 내복 안 입는다. 근데 예를 들자면 그 잠바, 가디건, 잠바, 돗바, 뭐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은 두꺼운 거 많이 입잖아요. 그렇게 입으면 한번 몸에서 열이 뿍 하고 쏟아져 나오면 뭐 뜨거운 거를 먹었거나, 아니면 한번 세게 달리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되게 덥죠. 되게 덥죠. 그걸 안 벗으면은 그게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해결이 안 되죠. 네. 열 관리가 안 되죠. 딱 그런 원리거든요. 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템리스라는 걸로 그 해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품 100만 개가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배터리는 수율이 적어도 95에서 98%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지 타사에 맞거든요. 그래야 파나소닉이나 뭐 LG나 누가 할 수 있는 걸 텐데 자꾸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탭바들이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테슬라가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 작년에 됐어야지. 그 기술적 난이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김준성 애널은 수율, 저는 그거는 처음 알았는데 수율이 93% 잡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93%로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본격 양상 제품을 만들어서 할지 의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높아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올리는 게 아이고 뭐 5%만 더 올리면 되네, 3%만 더 올리면 되네, 그거 아닐걸요 아마. 그래서 자꾸 4680이 게임 체인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거로 부스팅이 돼서 주가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면 투자에 너무 과도한 기대치를 걸게 된다. 이 기술의 발전이 그러면 그 열 관리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시나요? 당연하죠. 기술적인 난이도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항상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너무 빨리 시간을 땡겨서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하면 다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시제품으로 나온 메타 시계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그러면 메타가에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뭐 카메라도 있고 뭐 이 시계 밴드가 고무래요. 그래서 너네들이 주식이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다고. 요즘 밴드질 하는데 밴드 바꾸는 그런 거 하는데 너네는 고무줄로 밴드를 만들어서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 항상 어떤 회사들은 더 나은 제품들을 만드는데 또 어떤 회사들은 산으로 가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 제품을 제가 본 적은 아니어서 그냥 요즘 인터넷 상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거든요. 최근에 그 김경환 애널리스트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패드로나 보다가 제가 몸이 안 좋아갖고 집에서 누워서 집에 있는 큰 TV로 유튜브로 봤거든요. 되게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지금 중국 가는 사람들 쩔었죠. 한국 사람도 더 쩔어 있어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 욕하셔도 제가 할 말은 없고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근데 일단 김경환 애널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제가 역대 봐온 애널 중에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없어요. 게다가 애가 있는데도 나는 혼자 총각인 줄 알았어 처음에. 아니 무슨 휴일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그렇죠. 주말 막 새벽에도 발행을 하고는 10시 반 넘어서 이거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여기에 이제 미쳐 있는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투자자는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게 전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애널리스트들도 약간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공매도 치기 위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면 계속 이제 될 거야 했는데 계속 안 되잖아요. 계속 안 됐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도수표를 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눈 뜨고 코 베이징입니다 요즘. 예.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없고 자기를 찾는 사람이 왜냐면 그 클릭 숫자 안 나온대. 예.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뭐 회사에서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떠나가면 중국도 뭐 그때 대답 나누실 때는 중국이 부동산 부양을 하지 않는데 경기에 과연 살 것인가. 네. 그리고 그 뭐 최근에 뭐 김일구 상무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자기 본인도 부양을 할 줄 알았는데 물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 때문이라도 부양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만약에 중국이 정부에서 부양을 하지 않으면 주식 올려도 중국 저 모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양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부양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양하는데 안 올라갈 뿐이에요. 그럼 명백하게 부양하고 있죠. 금리를 낮췄고 계속해서 사회 융자총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쪽은 부양을 하면서 부동산은 내려 찍으면 네. 과연 그 효과가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소비 주요 기업들을 공동 부유라는 제목으로 모가지를 틀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됐고, 전 투자 심리도 개선이 하나 돼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뭐 돈을 풀어서 이렇게 부양시키는 것도 있지만 투자 심리가 같이 개선이 돼야 이게 승수 효과를 나타내면서 이제 그때 주가 가는 거지. 하나만 해결된다고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데이터가 우상향했고 과거에 이렇게 데이터가 우상향하면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메인투한 디엠핑이라든가 뭐 알리바바 뭐 텐센트 등등등에서 이제는 좀 그만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김경환 아이너라고 따로 만나서 도대체 상하이방하고 태자당과의 싸움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볼 예정이에요. 그거 재밌겠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상하이방을 죽여야 되겠다는 지상 과제가 없다면 이렇게까지 찍어놓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엿먹었잖아요. 우리 그 서양 친구들이 서양의 거대 자금들이 진짜 완전 엿먹었잖아요. 지금 그 웬만큼 큰 자금들은 다 그 홍콩의 빅테크들 조금씩 다 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심지어는 적지 않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몽고용 거기도 많이 들고 있지만 우리 황님은 그걸로 그냥 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이거 황께서 그 대단한 빌왕님께서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친구들도 지금 엄청나게 물려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러느냐? 저는 이건 태자당과 상하이방의 싸움이고 상하이방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금 태자당이 상하이방하고 협력하지 않고 상하이방을 최대한 좀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돈줄을 다 죽여버리려고. 네. 뭐 상하이방, 뭐 공천당, 네. 그다음에 태자당, 태자당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뭐 시진핑을 어떻게 그 분류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분류로 또 나뉘더라고요. 태자당이 아니라 그냥 시진핑 라인이 이제 새로 형성됐다라고 보는 쪽으로. 태자죠, 태자. 왜냐 아버지 시중신이 그렇죠. 7대 원로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태자죠. 네. 그리고 뭐 장택민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 근데 그 라인을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고 뭐 옛날에 들렸던 얘기 많잖아요. 장택민의 자식의 문제점을 다 잡고 알고 있는데 터뜨리지 않았다. 뭐 후진사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꼼짝없이 지금 뭐 조용해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진짜 하나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 싸움이라고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근데 이제 포퓰리즘이 되잖아요. 부정부패, 부정축제한 사람들 얼마나 많냐. 이거 잡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다 봤더니 보니까 전부 상하이방이네. 근데 그 뭐 이렇게 공산주의나 그런 전체주의 쪽을 보면
안 되네. 그런 거 다 잡아서 족쳐야 되는데 나만 빼고 내 주변 사람만 빼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빼고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야기는 한번 네. 나눠보시면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타이거항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참치 형께서도 요즘 잘 계시나요? 미국 장도 좀 엉망이잖아요. 알아서 전화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어요. 안 드리고 계십니까? 그 근황도 좀 궁금하십니다. 강세론자신데. 강세는 조금 힘드시겠죠. 강세. 근데 뭐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뭐 흔들리짐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치형 유동원 본부장님께서도 이 한국 증시 엉망이니까 우리 도기님한테 일부러 전화 안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러진 않을까요? 워낙 뭐 바빠서. 한번 제가 만나기로 하긴 했어요. 네, 또 그 사적으로는 얘기가 잘 통하는 분이라. 저는 두 분이 시장이 좋아서 서로 전화해서 축하해 주는 전화 아니면 서로 미안해서 전화를 못하면 원래 내일 뭐요 한 네. 번도 전화 통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만나긴 만날 거고. 근데 오히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삼치 형이. 참치형. 아직까지는 각도기님께서 살만하신 거 봅니다. 난 걱정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최근에 뭐 콘서트도 열리고 뭐 그런 오프라인 콘서트도 네. 열리고 그런다 그러면 뭐 7만 명 BTS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실에 7만 정도 들어가는데 한 30%만 채우고 네. 대신에 그걸 그 온라인으로 네. 해서 뭐 수익성은 창출을 한다 그러고 하이브 실적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네. 가격 뭐 높이면 되는 거고 또. 예 그리고 뭐 그렇게 그리고 뭐 맥주값 오르고 소주값 오르고 다 네.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방법도 없는 것 같고 네. 이제는 부딪히면서 살자. 진짜 옛날처럼 그냥 부딪히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더 조심히 하고 네. 뭐 이런 세상이 곧 와야 될 것 같고 올 것 같은데요. 네. 이때의 주식 투자는 세상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는 리오프닝으로 진짜 바뀐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다 마스크 끼고 술 마시고 네. 또 콘서트 보러 가고 아니면 또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죠 실내에서는. 이런 세상이 됐으면 또 한 2년 정도 저희들이 언택이라 그래서 네. 줌으로 미팅하고 이런 세상 또 갑자기 바뀌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투자할 때는 과거가 다시 돌아왔다 아니면 어느 중간 어디쯤에서 내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각도기님은 이런 뭐 리오프닝 주라 그래서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오를까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앞으로 다시 새롭게 사람들과 접촉을 네. 해서 살아갈 때는 이런 마인드로 뭐 투자의 관점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그 투자자들은 그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고, 소위 말해 약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투자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 어려운 덕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그렇게 다 못 맞추더라도, 다 못 맞추면 방법이 또 있어요. 나는 성장주가 성장주가 올 때까지 살살해서 기다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박성진 대표가 전화를 했는데, 힘드시죠? 했더니, 난 올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성장주 시대가 갔어. 뭐 이런. 이현 자산 운용 예. 맞죠? 작년에 고정을 했겠죠. 작년 뭐 3, 4분기, 4, 4분기 나의 거의 시대가 왔어. 이제 이런 손가락 거는. 빨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조용했으니까 주식들 오히려 조용한 수준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음식료들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머물거든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때가 한 번씩 오거든요. 대신에 때가 왔을 때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니 해도 주식 투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리오프닝이 된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옛날처럼 되게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그 20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술 문화가 상당히 강문화더라고요. 잘 안 없어지나요? 다른 문화를 이기는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사고가 나면서도 술 마시러 다니고 몸이 상하는데도 술 마시러 다니고.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인간은 그 집단성이라는 개만 집단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개가 집단 생활하시는 거죠. 늑대와 개는
맨날 묶여 있는 개밖에 못 봐갖고. 아, 늑대들 보면 이렇게 아, 무리지어서 그건 다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시골에서 그걸 봐요. 개들한테서 그 주인 없어진 개들이 물이 3, 4, 5 떼지어서 다녀요. 그거 암놈 한 마리에 숭놈 여러 마리 아니던가요? 그건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대여섯 마리들이 깜짝 놀래요. 무리지어서 다녀요. 시골에 보면 가끔씩 그건 주인이 잃은 개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황당하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인간도 무리짓는 특성이 있어서 결국 모이는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모이는 질은 분명히 조금 달라질 것 같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등학생들은 메타의 세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용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돈벌이거리가 있다면 기업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돈벌이거리가 광고 쪽에서 끊기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게 메타, 페이스북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운명을 건 건곤일척을 한번 지금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금 굉장히 똑똑한 거는 현금 흐름이 살아있을 때 변혁을 해야 된다는 거를 감을 잡고 인스타와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고 한 맺힌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나도 플랫폼이 되고 싶어.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만약에 그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쪽에 투자 시계열이 확 열리겠죠. 이런 걸 상상하면서 투자하는 게 투자의 묘미인 것 같아요. 네. 그 각도기님 주식은 아닌데 리셀러 있죠. 예를 들어서 운동화 같은 거, 네. 조던 운동화 샀다가 뭐 10몇만 원 샀다가 뭐 70만 원 팔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마케팅 차원으로 기업들은 유지를 하겠죠. 그런 건 유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네. 물론 그 뭐 이거 시장도 점점 커지고 뭐 그렇게 중개해주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 중에 그 샤넬 리셀러들 대파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재워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안 산다? 그러니까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뭐 굳이 옛날에는 내가 샤넬 백을 들고 다니면 이게 인정을 샤넬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니까 네. 값어치가 확 떨어져서 많이 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손해를 뭐 몇백만 원씩 봤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물론 또 반대 기사도 또 나오고 이러던데 그래서 와 이 시장을 굉장히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 뭐 이게 판매하는 회사 또 명품 인터넷 판매하는 사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 광고도 나오고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상장도 되고 이렇게 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또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고거래 사이트 뭐 당근부터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렇죠. 광고하는 거요. 그거는 이제 시장을 형성시켰으니까 그런 뭐 그거는 근데 경쟁이 금방 심해질 수 있잖아요. 경쟁이 금방 심해질 수 있는 쪽은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오히려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아직 그 다 끝나지 않은 대담 우리 단테하고 계속 만들어가야 될 대담 중에 하나인 그 웹 3.0 시대가 과연 올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거는 사회 철학적으로 대변혁이거든요. 대변혁인데 혹시 무정부주의자세요? 저는 아닌데 그건 무정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웹 3.0의 근본적인 그 토대를 쌓은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사회 현상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폭발적이 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돈 되네 하니까 사람들이 무정부주의고 뭔지 모르겠네. 돈 되니까 일단 달라붙고 한 거죠. 근데 그 조금 더 디바이스와 상황들이 네트워크 상황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의미가 있어질 수도 있겠는걸?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각도기님은 명품 뭐 운동화 대팔고 이렇게 짜질구리하고 돈 안 되는 벌어본들 얼마나 버니 난 더 큰 세상 더 큰 돈들이 움직일 그 웹 3.0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놀아보겠다. 그런 마음은 있죠. 이거는 만약에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서 큰 변화 있을 때 원래 변화 쉽게 얘기하면 큰 변화의 시기에 부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2000년도 부자가 되고 싶다. IT 버블 때 부자 나온 거고, 그런 항상 변혁의 시기에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 새로운 시대가 나올 때 그걸 사실은 카카오도 새로운 시대를 네이버도 거머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나 재밌잖아요. 한번 해볼 만하고.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잘 모르는 저도 들어보고 와 재밌겠다. 대체 어떡할까 뭐 이런. 아니 근데 그게 돈하고 연결 안 시킬 거거든 그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애들은. 근데 그게 결국 돈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카톡이 처음에는 돈 안 받고 하다가 결국 그 광고 덕지덕지 다 붙어서 그게 돈이 되는 네. 거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카카오톡 저거 뭐 수익성이 뭐가 있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걔가 모든 수익의 원천이 될지 네. 어, 그러니까 저도 오늘도 가제소울한테 선물을 하나 보냈는데 가제소울 생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연히 찍다 보니까 생일이 띡 뜨네. 안 보면 몰랐는데 보면 뭐로 스버 커피로 보내셨어요? 아니 저는 그냥 먹는 거 간단한 먹는 거. 간단. 네, 네, 뭐 근데 그런 거 왔는데 야 이거 봐라 안 쓸 돈을 쓰게 만드는 거지. 네. 그래서 운이 좋게 생일인 거가 보이진 사람은 운이 좋고 안 보이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 저한테 본적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언로를 붙잡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가볍게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조금 이렇게 투자의 관점에서 좀 긴 시계열로 봐야 될 고민해봐야 될 그런 것도 이야기 나눴는데 최근에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8가지 법제도 청원이라고 뭐 카페도 올라와 있고 저도 뭐 여러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해서 저도 청원에서 저야 뭐 당연히 청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제도권에 계시는 분이어서 청원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청원하셨어요? 제가 그걸 하는지 하는지 회사가 알까요? 알면 안 되죠, 진짜. 비밀입니다. 아, 비밀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전적으로 저는 지지하고요. 저는 개인들이 잘 돼야 우리나라 산업이 된다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냉정히 따져서 주식으로 돈을 버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나 돈 버는 건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잘만 이용하면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크고 자산 가격 움직임들이 둔탁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레버리지로 차익을 뽑을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라의 미래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임금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 경쟁력은 계속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대만 같은 경우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낮은 임금이거든요. 그럼 일반인들의 근데 게다가 거기에다 높은 부동산 가격 피해를 깔고 시작하는 건데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부동산 거주 비용이 떨어지면 임금이 많지 않아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임금 생각보다 안 높거든요. 근데 임금 저 도쿄 빼고는 도쿄의 그 항구나 이렇게 주요한 21개구나 이런 쪽 빼고는 좀 시골 같은데 오사카 가보면 안 비싸요. 그 부동산 가격도 안 비싸고 임금도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안 비싸요. 예, 좀 몇 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기업 경쟁력이 유지되는 게 참 좋은데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하나가 이 주식시장, 유통시장은 일종의 엑셀러레이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 이렇게 성공했어라는 걸 드러내는 장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은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그 2차 전지 그 모회사는 우리한테 욕을 먹지만 2차 전지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었던 에코 어쩌는 회사나 LM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크게 된 것은 결국 자금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설비 증설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2차 전지 회사들을 만드는 계기가 됐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대단한 회사처럼 안 보였거든. 중견, 중소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대기업 이상으로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결국은 이건 자금 조달 시장에서 조달해서 사업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강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금을 계속 현금으로만 잘 뽑아내서 다음 차기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잖아요. 자금 조달 시장은 조금 상관이 없는 거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어쨌든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면 사업을 키울 수가 있고 그 산업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집단지 성체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 웬간에서는 개인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과 대단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여러 사람들하고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빅테크들이 있잖아요. 세계를 상대로 쪽쪽 빨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되는 것은 나라 전체에 이제는 그 국력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 주식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이제 개인 주주들 소액 네. 주주라고 그러죠. 뭐 소액이든 어쨌든 주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 참여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또 예, 어, 그래서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참여했고 또 리턴을 받고 이러면 또 계속 참여자들을 선순환하면서 가서 그래서 주주보호 운동이 이제는 진짜 필요하고 ROE 한국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보가 많아서 그렇죠. 그 금고에 돈이 많아. 그러니까요. 그 금고에 있는 거 주식 태워버리면 우리 ROE 금방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소액 주주들 작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만큼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 또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로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게 솔직한 바람입니다. 혹시나 이제 그 높아짐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주 자본주의만 주장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주주가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업자라기보다 파트너십인 거죠. 동행자죠, 동행자. 사실 정확히 말하면 동업자는 아니고요, 동행자인 거고요. 그 사주들이나 창업자들이 이렇게 일궈온 거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뭐 그래서 상속세도 깎아주다 누구는 세금 다 깎아주자 그러는데 전 그거 반대고요. 세상 이기주의지. 이기주의가 판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주식으로 돈 벌면 너 임마 주식으로 돈 버는데 너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도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또 이런 욕 먹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차등 의결권제가 조금 들어오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보통 네. 이제 뭐 홍콩에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ADR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네. 그것 때문에 또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제 그러니까 항상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데 네. 하나의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가 이제 투자업을 할 때 투자업을 성공하고 싶어서 했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나름 뭘 걸고 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힘을 다 걸고 목숨을 걸고 근데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랬을 거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고 했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띡 돈 들고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야 너 꺼져 이래 버리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고 또 하나 물론 요즘에 뭐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이 아예 그 기업을 효율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펀드들 있잖아요. 사모 에쿼티 뭐 이런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가 창업자 정신을 잘 가지고 정신이 똑바로 박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보다 그 회사를 더 열심히 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물론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가 최고야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제어를 받아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주주들이 얘기할 수 있고 이사회들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주주 자본주의가 굉장히 합리성을 가진 제도예요. 그래서 너 그동안 잘한 건 알겠는데 지금부터 이건 아닌 것 같아. 똑바로 해. 얘기할 수 있어야죠. 같이 회사를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또 보장이 당연히 돼야 되고 엉뚱한 짓 하는 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예. 그러나 열심히 했고 또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대주주 입장은 어때요? 사업을 일궈가지고 세워놨던 대주주 입장은 어떨까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모두 상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발전시키고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너희들은 뭐야? 회사가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회사 망해도 네 돈만 많이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주 입장 지금은 주주 입장이 더 관철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워낙 그 이제 우리가 입장이나 의견을 내세울 공간이 없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주주가 최고야.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일군 사람들 그런 거는 별로 필요 없어. 이것도 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적정한 시점에서 균형점을 잡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억수로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빨리 우리 또
저희도 가정적인 남자 될 수 있잖아요. 네. 관시우만 그러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 그건 젊은 세대하고 나이 드는 세대하고 아니, 세대 차가 저는 중간 세대입니다. 네. 저는 중간 세대. 애들이 커갖고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아무튼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그래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주주는 맞는데, 나의 권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사실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각본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